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김프로쇼를 점점 두 남자 쇼로 만들고 있는 네. 또 다른 한량 김선생입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네. 어디 저기 불교 방송이라도 가자. 나 이런 거 코너 속의 코너로 한번 해볼까봐 바캉스 특집으로 다음 주에 휴가들 많이 가시잖아요. 이번 주도 그러는데 바캉스 특집용으로 해서 멤버들이 한 명씩 혼자 진행하는 코너 있잖아. 김선생 라디오 이런 식으로. 괜찮네. 그냥 사연 읽고 내 얘기하고 음악 30초만 딱 틀고 저작권이 허락하는 부분만 딱 틀겠습니다. 그리고 김선생 라디오, 김프로 라디오 뭐 이런 식으로 괜찮지 않아요? 배감독 라디오 계속. 이분이 욕심이 있으시네. 깔아드릴까? 그 시그널 재즈 갈고 싶다라고 그 팟캐스트가 하나 있는데. 휴가가 알고 싶다. 자, 아무튼 저희가 이번 주는 게스트들을 이렇게 저렇게 막 모시고 있는데 네. 어제 그렇게 재미는 없었어, 솔직히. 어제 듣고 이게 뭐냐 생각하시는 분들 일부와 신선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98% 정도로 이제 자체 집계를 해봤어요, 제가. 이런 자신감이 필요해. 네. 설문조사 해봤더니 그렇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방송은 정말 또 다른 게스트입니다. 그렇지. 근데 어제는 게스트가 매력이 별로 없더라. 뭐야. 일반인이 그냥 왔어. 청취자야? 뭐 특징이 있어야지. 배준현이라고 왔는데, 별로야. 퇴출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별로예요. 이미 퇴출적으로 이제 몰아지고 있는데. 배준현은 별로 좀 딸리더라고. 네네. 오늘은 굉장히 새로운 개성을 가지신. 오늘 다른 분을 모셨습니다. 놀라운 분. 요러면 또 조금 빠르신 분들은, 또 오늘은 황대리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우리 그렇게 얄팍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저희가 이렇게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네. 네. 대구 경북 지역, TK 지역에서 새누리당에 투표하지 않으신 특이한 분입니다. 자, 나와주세요. TK 배. 안녕하세요. 진짜. 대구의 아들. 네. 대구의 아들 TK 배 씨. 그럼요. 저 대구의 아들. TK 배입니다. 오늘은 그 배정남 씨 컨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투리를 해주세요. 사투리로 하라고? 네. 배정남의 그 포인트가 있거든. 그렇지. Sure, why not? 왜? why not? sure. 왜냐면 배감독하고 겹치잖아. 좀 캐릭터를 좀 살려줘야지. 그렇지. 네. 그래서 시사할 때는 이 거침없는 대구의 아들 사투리로 하고. 뭐 영화 할 때는 딱 영화 각도로 하고 이런 캐릭터가 있어야 되는데 어제 배준현은 이도저도 아니더라고. 일반인으로 하라면 일반인으로. 지금 어떡하라고 거야? 우리가 막 시켜놓고. 그러니까 뭐 주사요 거야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은 잘못하면 배감독 위크 할지도 몰라. 조심해야 돼. 그래요. 안 돼. 근데 나 약간 관심 받고 싶긴 하다. 한 주 내내 막 이렇게. 아무튼. 어쨌든 시키려면 헬륨이라도 먹이고 뭘 시키던가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지금 하면 안 된다니까. 대구 사투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왜 서울인 척해? 제가 대구예요. 그럼 뭐 그렇게 하죠. 뭐 사투리만 듣고 싶다는데.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의심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구의 아들 TK 배와 함께 오늘 한번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게시판에 정확한 평가, 여기까지 들으신 평가와 중간 평가와 마지막에 방송이 끝난 뒤의 평가 3개 평점 종합해서 고정 혹은 퇴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김 선생이 얼마나 애드립으로 사는지를 알 수 있냐면 어제 이렇게 시작했거든. 중간 평가 끝 평가가 없었어. 그러니까 지도 얘기하고 까먹은 거야. 지금 생각이 난 거지. 다시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맞아,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봐. 뭐 애드립이란 거는 계속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던져. 정치만 생물이 아니에요. 애드립도 생물입니다. 몹쓸 생물 이런 것도 있지.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하찮은 뉴스농장으로 이렇게 저희들끼리 하찮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시사 이야기를 하는 이런 컨셉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하고요. 왜냐면 측면 승부는 한 번만 해야 돼. 그쵸. 두 번 못해. 저희가 측면 승부라서, 윙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이 한 번씩 뛰었다 올라오면 힘들거든요.
선수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그렇지. 저희는 전력 질주를 하고 나면 지금 제가 벌써 숨가쁜 거 안 보여요. 네? 지금 캐릭터가 몇 개야? 지금 숨이 찬다고. 괜찮아 안 남아. 이번 주만 고생하면 돼요. 그래요. 네. 저희 또 화제의 그 코너. 야 이거 어제 반응 괜찮았어. 네. 생각보다 괜찮았어. 화제의 그 코너 해야죠.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시작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아가지고요. 네. 자 이제 일어서실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새신자 코너 새신자 소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이기 때문에 또 헷갈리실 수 있어요. 호명되신 분들은 김프로씨의 처음으로 게시판에 아이디가 등장하신 분들입니다. 네, 이거는 이분들. 팟빵 게시판뿐만 아니고 네. 김프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네. 비롯해서 아이튠즈 네. 뭐 하여튼 흔적을 남기실 수 있는 곳에 흔적을 새로 남겨주신 분 그렇죠. 저희가 이거를 체크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미미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너를 지난 시간에는 아이디만 후루룩 훑고 지나갔는데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 아이디 남겨주신 분들의 사연 그리고 댓글 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대신에 아이디가 호명됐다. 일단 일어서세요.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네. 됩니다. 손 들고 이제 축복하시는 거는 한 번에 하겠습니다. 네. 너무 손 오래 들고 힘드니까. 네. 네. 자, 태공망님 일어서 주세요. 김프로씨 날카운 지적하려면 이번 송영길 손혜원 위안부 할머니 빈소 엄지척 사건도 다뤄야죠. 김 선생인가 하는 사람 손혜원 송영길한테 한 소리 안 합니까? 이러니까 김프로씨가 메이저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일어서세요. 네, 고맙습니다. 일어서십시오. 네. 다음 제가 호명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십시오. 치킨은 크리스피. 매 회차마다 100 몇십 회라고 붙이는 걸 유튜브에서 썸네일이라고 하더군요. 썸네일을 좀 더 세련되게 시선을 확 끌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의 나열, 주제의 나열로는 기존 구독자층만 만족시키기 마련입니다. 네. 네. 이러면서 뭐 참고하라고 올려주셨거든요. 네네. 가서 봤고요. 네네. 뭐 잘 참고해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짝퉁돌도사님께서 김프로쇼 염전노의 김프로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귀농 2년차 산에서 농장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팟캐 몇 개를 다운해서 10시간 정도 듣는 것 같네요. 여름에 신발을 오래 신고 있다 보니 발냄새 때문에 유니코프 깔짱 하나 보내주세요. 써놓고 네. 써보고 좋으면 사서 이용하려고요. 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호명해드리는 분들도 일어나주세요. 대신 이분들은 이제 그 사연이 막 길거나 짧거나 뭐 하여튼 읽어드리기엔 좀 그런 사연들이라서 자 호명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두부집 둘째 아들님, 베레별님, 대전 아줌마님, 민개똘입니다님, 피플당 철수님. 네. 네. 자 듣고 계신 모든 기존 청취자 여러분 네. 양손을 하늘로 올려주시고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왜 축복이야? 환영이 네, 아니고 환영하고요. 네. 환영하니까 축복하지 이 사람아. 네. 많이 남겨주시고 네.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착석. 네. 자, 네. 선물 폭탄 코너. 술친금 한 박스 받으실 분 옥수역 제가 이사간 옥수역 맥주 맛집을 추천해주신 민개똘입니다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애터미 선크림 받으실 분 두부집 둘째 아들님. 네, 이분은 9월 달에 하얀 언덕을 예약하셨죠. 유니코프 깔창 받으실 분 귀농 2년 차이시면서 농장 만들고 계시는 짝퉁돌도사님. 네, 축하드립니다.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친구 술친금 소연아범님의 술자리 만병통치약 선물로도 좋고요. 효과도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술친금 홈페이지 가시거나 술친금 페이스북 팔로우하시고 친구 응원하기 이벤트 참여하시면 아이언맨 캐리어를 비롯해서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니코프 깔창 여름이 되면 더더욱 걱정되는 발냄새와 무좀을 근본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항균 맨솔 효과 30% 재구매를 자랑하는 유니코프 깔창 추천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김프로쇼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새 남자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달나라에 사는 하라입니다. 네, 김프로쇼 2부는 시사 이야기로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뭐 언제는 뭐 시사 아니면 영화지. 그렇죠. 시사 아니면 일부러 영화. 네. 그걸 한번 좀 빼보려고 우리가 개편에 맞춰서 뭐 하찮은 뉴스 농장으로 함께하면 뭐 이런 거 계속 얘기하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좀 빼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시사 반절, 영화 반절 네. 얘기를 하는데 주주총회 방송하는 날 저희가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혼술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하고 같이
가볍게 시사 이야기 한번 해보자. 뭐 요런 마인드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측면 승부는 일주일에 한 번이다. 그렇죠. 맨정신에 빡세게 달리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이고. 여러 번 못해. 네. 힘들어요. 가끔 해야 제대로 하지. 자, TK배. 이제 2부에서도 활약 부탁드립니다. 이번 거는 또 TK배구나. 그렇지. 헷갈린다, 이거. 내가 딱딱 집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좋아. 쇼. TK배 나만 믿어. 아니 쉬워. 무슨 광고 한 번 듣고 왔는데 그새 그걸 까먹어. 압박감. 자 우리 대구의 아들. 네. 서울의 아들이 아니고 대구의 아들. 대구야 돼. 네, 이거는 배정남 컨셉으로 시원하게 해주세요. 쉬워. 좀 터프남. Why not? 네. 그럼요. 사투리로. 네. 네. 사투리 엄마를 쓰겠네. 또. Why not? Why not? 쉬어. 고고저스 해사코마 뭐 이렇게 하더만. 오브 코스지 뭐. 이번 주에 저희가 가볍게 술 네. 한 잔씩 하면서 이야기할 만한 시사 이슈들을 어떤 거 갖고 왔습니까? TK배 뭐 네. 가져오셨나요? 우리나라 게 아닌데 괜찮나? 아, 괜찮지. 괜찮지? 네. 좀 어때요? 고저스해요. 어떤 애가 미국 얘기인데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10대 소녀가 페북 라이브를 하고 있었나 봐. 뭐 이렇게 자기 핸드폰으로 이렇게 막 내가 지금 만취해서 운전한다. 아, 운전하는 중에? 운전하는 중에 정신이 나갔구만. 술 취했지. 내가 봤을 때 술 마신 거 아닌 것 같고 뭘 맞았거나 마셨거나 이렇게 빨았거나. 피웠거나 뭐 했겠죠.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뒷좌석에 있던 여동생이 차 밖으로 튀어나와 죽었어요. 진짜 사망. 근데 방송을 멈추지 않았다. 계속 방송을 했다고? 예, 방송을 멈추지 않고 나의 사랑하던 여동생이 방금 죽었다. 그래서 울면서 페북 라이브를 계속했다. 인스타그램 라이브였는지. 진정한 페북- 관종인데? 예, 인스타그램이었던 것 같아. 인스타그램. 이 정도는 대화 관종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근데 이게 그런 그래서 일인가? 내가 이게 미친 거 아닌가 하면서 내가 그걸 봤어. 그러니까 보통 왜 그런 거 진짜 방송을 봤다고? 예, 그게 왜냐면 링크가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그냥 그 당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게 자세히 보이진 않아.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게 있어. 그러면 내가 누군가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해서 여동생이 죽은 걸 라이브를 한 걸 내가 보는 거잖아. 그럼 여동생 모습을 내가 보게 될까봐 너무 겁이 났는데 근데 끝까지 보게 된 이유가 너무 웃겨요. 그 와중에 지 얼굴을 찍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지 와중에 그 와중에 지 얼굴을 찍으면서 울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금 사랑한 내 동생이 죽었다. 야, 그 정도면 정신병 아닙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그 양반이 라이브를 할 때 동접자가 많이 있었을까? 그걸 모르겠어요. 약간 그게 느는 걸 보면서 막, 사랑하는 여동생 죽었어. 아싸, 3명 더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랬을까? 그거를 멈출 수 없었겠지. 근데 비슷한 사례가 종종 있었거든요. 길 가다가 자기가 총에 맞았어. 총격전에 휘말려가지고. 그걸 지가 총에 맞았다고 또. 제가 지금 총에 맞아서 피가 흐르고 있어요. 네, 그거를 하더라고. 아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가 났다고 페북에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사고 직후에 뭐 그럴 수 있다 치네. 라이브는 좀 심하지 않나?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맞나?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리 근데- 관종이라 해도 그 정도는 근데 생각해보면 여동생이 죽었다. 교통사고다 하니까 그런데 그럼 경중을 따져서 어떤 거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건 너무 심했다. 이런 거면 이미 그 심리는 이해한다는 쪽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나중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지더라도 그래 뭐 그러더라.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약간 이거는 멋이 중원디에 네. 대한 질문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찍고 자기 얼굴 이렇게 관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동생이 막 그 문 밖으로 튕겨져 나가 있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네. 내 얼굴이 SNS에서 사람들이 많은 팔로워들한테 노출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네. 동생이 죽었는데 방송할 정신이 있나? 이거는 뭐냐면 나의 혈육이 죽었는데 이게 더 중요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넌 지금 그게 그럴 정신이 있냐? 이거잖아요. 그럴 정신이 있냐의 뜻은 넌 안 슬프냐? 이 말이잖아요, 지금.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냐, 너는. 슬픔에 몸을 가누지 못해야 되고 경황이 없어야 되는 상태인데. 근데 제가 흥미로운 지점이 경황이 없고 슬퍼해요, 얘가. 진짜. 아, 그래? 당연히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야, 그러니까, 멀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 내 여동생이 죽었어요. 라고 만약에 방송을 했다. 사이코패스지. 근데 얘는 인간적이야. 그러니까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감옥에 잡혀가겠죠. 진정성 있네. 그러니까 나는 음주했고 내 동생이 그래서 죽었다. 그리고
나는 감옥에 가겠죠. 나는 지금 너무 슬프다. 야. 내 동생이 죽어버렸다. 하면서 애가 정신이 나갔어.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 저기 사람이 저러냐? 근데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을 알고 나서부터 우리가 어떤 이해하지 못하는 걸 그렇게 명명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분야가 생겼잖아. 카테고리를 만든 거지. 네.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아, 저거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해석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새로운 걸 본 거예요. 사이코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가까운 사람을 잃은 사람이야. 단지 방송을 할 뿐이야. 그걸 여러 명에게 보여지면서, 그러니까 그걸 공감하는 사람도 있나? 그런 생각까지 들은 거예요. 이런 건 뭐라고 명명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신종 소셜 네트워크 일종의 관음증? 그렇죠. 스너프 필름 같은 거? 네. 스너프 필름 같은 걸 막 실제로 보는 사람도 있고 생산해내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게 진짜 범죄지만 네. 저는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더 충격적이었는데 네. 근데 이건 자기가 직접적으로 뭐 사람을 죽이는 걸 찍었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 또. 근데 그냥 자기가 브로드캐스팅 하는 거죠. 자기 삶을. 근데 거기서 자기가 브로드캐스팅 하는 안에서 자기 감정이 만약에 속임이 없다면 뭐라고 할 건적지가 있는 건가.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이게 참 새로운 사회 현상이긴 하네요. 정말 자기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 네. 그 안에서 나름의 진정성이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요거는 조금 주제가 다르기는 한데 네. 페북 라이브 본인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해본 적 있어요? 페북 라이브.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뭔가 들고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본 적 있다. 한 번 해본 적 있다. 뭐냐면 네. 올해 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삼성동 사저로 탄핵당한 뒤에도 며칠 있었지. 삐대고 있었잖아. 있었지. 아직 짐 정리가 덜 끝냈다는 둥, 삼성동 사저에 짐이 정리가 덜 됐다는 둥. 거기 인터넷에 아직 덜 깔렸던 그렇지. 거잖아. 혹자는 TV와 이제 IPTV가 안 들어갔다.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한 3, 4일인가 있다가 이제 삼성동으로 복귀했잖아요. 네. 그때 제가 하필 그 골목에 있었어. 아. 그래서 그거를 들어오는 장면을 페북 라이브로 한번 해본 적 있었어. 사자 앞에서. 네. 아니 그거는 이제 네. 본인의 얼굴을 찍은 게 아니고 내 얼굴 안 찍었지. 저쪽의 현재 상황을 찍은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죠. 그거 딱 한 번 해본 적 있어요. 본인 얼굴을 찍고 싶다 이런 생각은 글쎄 제 얼굴을 별로. 네. 배 감독은 어떠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 누가 해주는 것도 싫어. 네. 네. 가끔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 페북 안에 내 친구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 살다 보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같이 못 봤던 해외에 있는 친구를 보러 갔는데 네. 그 친구랑 같이 파티하는 장면이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해외에 있는 다른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잖아. 그럼. 그런 거라면 뭐 이렇게 파티 장면을 보자 내 얼굴도 나올 수 있겠지. 그렇지. 누가 꿈이 나야가라 폭포 가는 거였는데 내가 하필 나야가라에 한번 가볼 일이 그치. 있었네. 네. 그럼 뭐 찍어 볼 수 있지. 네. 그런 희귀한 장면들 그럼. 이런 것들이라면 할 수 있는데 그냥 생으로 내 얼굴을 불특정 다수가 누가 봐주길 바라면서 라이브를 한다? 자, 전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네. 그죠. 근데 봐봐요. 희귀한 장면이었잖아. 만취 상태에서 내가 운전을 하다가 여동생이 죽었다니까. 그거만큼 희귀한 게 어딨어. 희귀하긴 하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쨌든 그 심리가 네. 본인의 얼굴을 들여다 찍으면서 뭔가 그러면 이제 카메라 너머로 이렇게 나름대로 액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이제 다른 마음가짐이라.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느 장소에 있으니까 특정 장소에 있고 특정 시점에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보세요라고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저는 그거는 많이 했거든요. 뭐 재즈가 알고 싶다. 뭐 이런 거 할 때 공연 실황이다. 뭐 이러면 이렇게 공연 실황 올리고 하는 거는 했었는데 네. 그 카메라를 돌려서 네. 내 얼굴을 찍으면서 뭔가 설명을 하고 막 이렇게 못하겠더라고 나는 그걸. 그건 약간 연예인들은 그런 거 많이 해요. 많이 하지. 연예인 인스타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왜냐면 연예인은 본인이 스스로가 일종의 상품이잖아. 그렇죠. 네. 내가 나를 상품으로서 돋보이게 하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건 이해가 갈 수 있어. 그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라면 연예인 심리랑 비슷한 거지. 내가 이렇게 멋진 장면을 하는데 너 한번 볼래? 이런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을 가끔 일반인들도 보이긴 하더라, 근데.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근데 이제 일반인 연예인 뭐 할 거 없이 거기에 익숙한 세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연예인이냐 일반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나와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누군가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거. 전시하고 싶고. 네, 전시하고 싶고 네. 그걸로 인해서 뭔가 좀 멋지네요, 괜찮네요라는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거. 그런 심리 때문에 할 수는 있겠죠. 저는 그런 거 하나는 이해가 가긴 해요. 내가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받는 것과 불특정 다수에게 받는 게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를 들면 선풀과 악플이 있고 네. 칭찬과 욕이 있을 텐데 네. 내가 정말 내 지근거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는 거 아니면 말 없는 포옹 이게 힘을 주는 거랑 불특정 다수의 하트 혹은 선풀 혹은 불특정 다수가 나에게 비수처럼 꽂는 한마디 그러니까 그게 더 크게 박히고 아니면 혹시 더 큰 힘이 되는 건 아닌가. 이를테면 너무 내가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이면 김선생님 김프로가 나한테 야 잘하고 있어 별로 이제 힘이야 뭐 안 얻을 때 있잖아. 그래? 근데 뭐 생각을 해봤어. 불특정 다수에게서 얻는 것과 내가 실제 옆에서 뭔가를 해주는 사람과 뭐가 다른가? 근데 불특정 다수인 누군가가 나한테 따봉을 날렸어. 그게 사람들은 더 편하게 느끼는 건 아닌가? 어쩌면. 나를 정말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 주는 걸 원하는 거 아닌가? 내가 어때요? 본인은 어때요? 전 거기에 대한 쾌감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모르는 사람이 자기한테 올리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저에게 그게 돌아오는 거라기보다는 저는 영화를 만든다는 거 그리고 단체의 관람의 행위라는 거. 전 거기 그 자체도 좀 감동받을 때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뭔데 여기 모여가지고 저게 뭔데 저걸 보면서 같이 놀라지? 같이 울지? 거기서 오는 매체를 건너서 오는 어떤 기적 같은 순간. 이게 느껴질 때 되게 힘을 받긴 하는데. TKBS도 영화예요? 몰랐네. 가가 그래 얘기를 해달라고 나한테. 아까 카톡이 왔어, 카톡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해는 가는데, 그게 나를 타겟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싶거나 표현하고 싶진 않거든요. 약간 비슷하기도 해요. 우리가 김프로 쇼를 하면서. 네네. 어쨌건 적지 않은 분이 듣고 계시잖아요. 네네. 매 에피소드마다. 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께서 호응을 해주신단 말이죠. 네. 하트, 댓글, 구독으로. 네. 그 부분에서 분명히 어떤 감정이 안 생긴다고 하면 뻥이지. 그렇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느껴지는 감정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가 전달하고 싶었던 방송의 내용으로 인해서 피드백이 오는 게 그게 좋은 거지. 그게 아니라 김 선생이 어떻더라 이런 거를 막 피드백을 기뻐하거나 좋은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 그치. 네. 나 자신이 뭐 연예인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는 존재다. 네. 에서 거기에 이제 발전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콘텐츠가 세질 수밖에 없어. 만취 운전하던 애가, 만취 운전하던 애가 아니라 항상 기갓길 드라이빙 길에 노래를 부르면서 그걸 라이브를 하는 애였다. 그럼 걔의 노래가 좋아서 들어와서 따봉하는 거잖아. 그치. 그걸로 내가 이제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야. 내가 뭘 하든 내가 주목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점점 세지는 수밖에 없는 당연한 기결이 아닌가?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런 점은 있네요. 네. 시사하는 게 있네요. 네. 본인의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내가 평가받는 거. 그러면서도 나와 내가 만들어낸 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이게 합치되면서 그 안에 든 게 훨씬 자극적인 맛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 안 그러면 욕을 먹는 거지.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네. 노래를 부르면서 갔을 때 따봉이 100개가 나왔어. 근데 다음날 똑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갔는데 따봉이 안 늘어. 계속 100개다. 그러면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겠네? 뭐 그런 얘기인 거네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아니 노래를 진짜 더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더 열심히 하든가. 그치. 진짜 잘 부르는 노래를 하든가. 아니면 이럴 수 있지. 혹은 내가 따봉을 위해서 춤을 춘 거 아니야. 춤을 췄더니 따봉 주는 애들이 한 30명씩 계속 있어. 거기서 나는 그냥 내가 추고 싶은 춤을 계속 추던가. 아니면 그 30명 중에 한 명이 네 혼자 너의 참한 너의 춤을 보는 게 너무 아깝다. 라이브 해달라. 한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선후 관계도 있겠죠. 그 포인트는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춤이 좋아서 했는데 따봉이 왔느냐? 네. 따봉을 받기 위해 춤을 추느냐? 그렇죠. 그렇지. 네. 그 포인트는 그렇죠. 그치. 네. 따봉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계속 해내는 거는 약간 서글픈 것 같아. 네. 서글프죠. 네. 네. 그리고 따봉을 받으면서 뭘 하려면 제가 방금 소개한 그 미국 소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나도 봤다고, 나도. 이야, 이 뭐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을 일이 아니지. 너무 쇼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결이 뭘까? 근데 나도 정리되지 않은 걸 들고 왔는데 여기서 좀 정리가 되네. 그러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뭐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워낙 그걸 싫어해가지고 네. 기자 때 안 했거든요. 시켜도 안 했어요, 잘. 음. 못 하겠더라고. 그 막 글 쓰고 이런 걸. 근데 나오고 나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나를. 그래. 그러니까 뭐라도 하려면, 아니 뭐 티켓이라도 한 장 팔려면, 뭘 알려야 팔 텐데, 페이스북에다가 돈을 태워가지고 광고를 해도, 이게 그냥 돈 태워가지고 광고 하나 잘 안 사거든요, 사람들이. 안 사지. 유명한 거 아니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좀 끌어보겠다고, 막 글도 쓰고 사진도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부자연스럽고, 막 이렇게 좀 그렇기는 한데, 그걸 또 하다 보니까, 아이, 기왕이면 이거 따봉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뭘로 가냐면, 더 안 쓰게 되더라고. 그치. 어색한 거야. 이게 뭔가 많은 거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글을 쓰려면, 묵혀뒀다가, 한 번씩 쓰는 이런 게 아니면, 그런 걸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반대로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따봉을 위해 뭔가를 만들어내. 그냥 계속 하는 거야. 그렇지. 뭔가를 계속 하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막 쓰고 이제 따봉을 체크하면서 이제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옛날에 왜 싸이월드 방문자 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도토리를 많이 썩혔냐고. 뭐 그런 거 같은 건데. 그렇죠. 네. 근데 따봉을 위해 무언가 계속해서 자기 이미지를 막 직조해서 만들어내고 보이는 건 좀 서글픈 것 같아. 서글퍼요. 네, 좀 서글퍼. 그래서 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고 매달릴 수 있는 일이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것 같아. 네. 뭔가 많은 걸 생각해보게 되는 뉴스였습니다. 대구 저는 사람에 대한 시선이 좀 바뀌어요. TK배. 지방분인 줄 알았더니 해외 뉴스들과 따봉! 내가 이걸 노렸지. 네. 자, 그래서 따봉 드립니다. 오늘은 TK배가 가져온 뉴스는 페이스북 라이브에 대한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가 있었어요. 신선했습니다. 괜찮네. TK배 나름의 통찰이 있네. 네. 뭐 여기까지 중간평가였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네. 네. 제가 중간평가 잊은 줄 알았죠? 자, 다음 뉴스는 제가 가져온 뉴스인데요. 국민의당이 대국민 사과를 했죠, 또 한 번.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고, 검찰이 이용주 의원까지는 무혐의,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실무자선에서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그 밑에 있는 이유미 씨하고 이준서 씨는 구속이 됐고, 구속 기소된 거죠? 네, 그 위에 두 사람은 이제 불구속으로 기소하는 선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자가 4명, 당내에서 4명이다라고 검찰은 판단을 한 거고, 그 위에 공명선거 추진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이나 그 위에 이제 박지원 의원이나 안철수 전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뭐 혐의를 이제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건데 그러니까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그 당의 초심은 어그로 아닙니까? 그렇지. 어그로야말로 당의 시작이자 정체성이자 본질이자 영혼이자 네. 맞네.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어그로를 끌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서 이제 발표를 하는 내용을 좀 보니까 저는 조금 속이 상했던 게 뭐냐면 검찰이 당 지도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이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밝혔던 거하고 그거를 확인해 준 것이다. 라면서 막 논평을 하더라고요. 맞는 소리야? 이유미 단독 범행이라며. 그러니까. 근데 검찰 조사는 그 위에 3사람이 더 있어서 당 차원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지. 초심으로 돌아갔네. 억울로 엄청 그래, 씨. 근데 약간 예상된 결과 아닌가요? 예상된 결과죠. 네. 네.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노터치 하는 거고 그냥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준서 이유미만 참 인생 참 꼬이게 됐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어쨌든 공당 차원에서 나온 일이니까 뭔가 책임을 지면서 행동을 하는 게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냥 고개 숙여서 사과하면 다음에 있을 전당대회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되는 문제인가? 아니, 저는 정말 짜증나지만 제일 뻔한 대사 있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고 고개 숙여 사과하고 책임을 통감한다. 책임을 통감이라도 하라고 말로라도. 그리고 책임을 통감하고 한 명 정치적 결단하잖아. 그리고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라도 뭔가 책임을 지는 스탠스를 취할 줄 알았는데. 근데 정치적으로 결단한 사람이 왜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용주 의원이라도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나를 보고 얘기해. 내가 이용주가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조차 없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냥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는 건가? 아니, 우리 모두가 답답해하고 있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의적인 책임이나 정치적인 책임, 그러니까 사법적인 책임은 물어보지도 않겠어. 그래. 도의적이나 정치적인 뭔가 책임을 지려면 최소한 누가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사실 제일 좋은 건 안철수 씨가 네. 정치를 은퇴하겠다는 얘기를 초장에 했었어야지. 그러면은 모든 그 책임 부분은 안고 가는 건데 그렇죠. 오늘도 그 영상을 봤더니 안철수 대표는 결국에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뜻도 밝히지도 않고 그냥 박주선 대표가 밝힌 것에 제 뜻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날입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어디서 선을 지가 긋고 있지? 뭐 그런 자리가 어디서 물어보면 대답해줘야 될 거 아니야. 책임질 생각이 없는 없는 거죠. 거죠. 없는 거죠. 진심으로. 그 전당대회에 나올 생각도 있다고 하시는데라고 그러니까 부인하지 물어봤는데도. 않으면 뭐 없지 않다는 그쵸. 거 봐야죠. 일부 안철수 지지자들이 전당대회 당대표로 다시 출마해라 이런 얘기를 한대잖아요. 네. 뭐 하는 짓이야. 네. 그 여론의 향배 네. 뭐 이런 분위기를 좀 보고 네. 판단을 할 텐데 그거를 딱 잘라서 아 그런 거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안 했다는 거는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거니까. 네. 근데 지금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을 땐가. 그러니까. 아니지. 야 정말 이거 어느 정도로 더 뻔뻔해야 이게 되는 그거예요. 건가. 페북 라이브 하고 있다니까? 계속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 맥이 같네. 그러니까 네. 브로드캐스팅을 그만둬야 되거든. 근데 페이북 라이브만은 멈출 수 없다, 야, 지금. 그러네. 그러니 그 안에 이제 콘텐츠는 멈출 수 없는 길로 계속 가는 거다. 이거 뭐 어떻게 참나? 뭐 사고가 날 수도 없고 참. 안철수 씨가 그 오늘 사과하는 그 앞에서 늘어서서 이제 인사하는 영상. 네. 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쭉 읽었잖아요. 네. 바로 옆에 서 있더라고요. 네. 얼굴이 너무 험상궂어졌어. 옛날 그 얼굴이 아니에요. 네. 옛날 얼굴이 아니야 네. 진짜. 인상이 옛날 네. 그게 아니야. 사람이 근육 강화제 같은 맞은 사람 얼굴이 뻣뻣해져 있는 거예요. 되게 표독스러워지고 네. 야, 저 양반 어떻게 하면 좋지? 되게 열받고 짜증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네. 왜 정치해가지고 네. 정치 왜 해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망가졌을까 그런 측은지심도 좀 들어요. 왜 정치를 했을까가 아니라 이런 기결 지금의 위치에 있는 이 사람 왜 이렇게 됐을까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연유를 따지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따지는 모든 연유의 총합이 지금 이 사람이구나. 사람의 위치야. 아, 그렇게 보면 옛날에 안 그랬는데라는 말도 사실 무의미해지는 그렇죠. 그런. 근데 왜 꼭 정치판에 가면 다 그렇게 될까? 아, 꼭 그렇지 않아요. 뭐 아닌 사람도 아닌 사람도 있어요. 있지. 많죠. 예. 우리가 지금의 대통령으로 보고 계는 그분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분도 알고 보면 정치 신인이에요. 그렇지. 정치 시작한 지 이제 6년 그치. 밖에 안 된 거예요. 초선 의원이었는데. 왜냐면 네, 대통령 그렇죠. 선거하기 전에 초선의 의원으로 그 정치권에 발을 들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지난 5년, 그리고 얼마 전에 대선, 현재 대통령 선거. 네. 그 지금의 안철수 씨 같은 정치적인 시련이 없었냐? 아니에요, 있었어.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시절에 네. 당을 흔들었잖아요. 네, 네. 수많은 지금 국민의당 가 계신 그분들이. 그렇죠. 그리고 당 혁신안에 대해서 받냐 안 받냐 옥신각신이 심할 때 그 네. 정치적 시련의 정도란 거는 지금의 안철수 씨가 받는 거에 몇 배 이상이라고 봐요 저는. 네. 하지만 그때 문재인 대표의 표정이 저렇게 험상궂었었냐? 전 그렇게 기억되지 않아요. 네. 네, 그렇진 않죠. 그렇지 네. 않아요. 참 사람의 본성이란 것이 결국에는 우리 TK 배에 말한 것처럼 네. 미안해요 배감작을 할 뻔했어요. 걔 얘기를 왜 자꾸. TK 배에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의 총합이 결국은 그 사람이다라는 게 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본인이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 네. 아니면 본인이 따봉을 받고 싶으냐, 네. 그렇지. 그게 명확하게 갈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선설 성학생에서 벌어져나야 돼. 따봉을 원하느냐, 내가 따봉을 원하느냐, 뭘 하고 싶어서 따봉이 필요하냐, 요거지. 따봉. 오늘의 오늘 통찰은 퀴즈는 따봉이네. 따봉이네. 그렇지. 따봉. 그러네. 따봉 필요설. 아니면 그렇잖아. 따봉 충분설과 따봉 필요설. 그렇지. 따봉 충분설과 따봉 필요설이 있는 거지. 네. 자, 저희가 이번 시간부터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빡세게 달리고 네. 나머지는 조금 한량하게 가보겠다고 했는데 네. 시작할 때 후루룩 지금 오다 보니까 네. 그 지금 저희가 맥주를 갖고 왔는데 네. 못 갔어요 아직. 그러게. 이게 까지도 않았네. 그 청와대에서 초청 받아가지고 그 맥주 타임을 할 때 세븐브로이가 이제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 세븐브로이에서 만든 저희가 몇 주째 하겠다 하고 이제서 가져온. 그래서 그래요. 오늘은 강서 네. 이게 마일드 에일입니다. 예, 강서구 실제로 강서구. 네. 네.
강성 까서 마셔볼까요?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 이름만 듣던 그거구나. 음. 야, 이거 드라이브로 또 병을 따네. 저 양반 진기명기. 야, 병따기 없어가지고. 네. 네. 소리는 뭐 조금 소리는 좀 했으면. 그래. 오. 네. 거품 흡입. 일단 그걸로 따라봅시다. 강서 맥주. 세븐브루이가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첫 번째로 만든 수제 맥주 브랜드인가요? 소위 말하는 이제 수제 맥주, 오비, 하이트 이런 데가 아닌 네네. 소규모 브루어리에서 최초로 전국 유통을 시작한 맥주 브랜드가 세븐브로이라고 보시면 대충 정확합니다. 그렇구나. 네. 한번 따라볼까요? 자, 그래서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네, 자, 저쪽. 뭐. 네. 우리 TK배. 네, 한 줄 주시죠. 따봉, TK배. 따봉? 오늘 따봉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TK배. 전, 따봉 괜찮았어요. 네. 이 색깔이. 자, 짠하겠습니다. 짠. 네, 짠. 아유, 저런 원샷을 하고 있어. 근데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지. 어떻습니까, 김프로? 이 비슷한 느낌의. 뭘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IPA 계열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IPA보다는 홉을 덜 넣어서 그렇게 쓰진 않아요. 그래요. 네. 그 약간 과일향도 있는 것 같고. IPA 느낌이 약간 있으려고 한데 조금, 예. 그쵸. 근데 깔끔하네. 괜찮네. 되게 깔끔하네, 진짜. 마일드 구수 에일이라고 312 하죠. 느낌이 약간 그렇죠. 나려고 하면서 좀 달라요. 강서 맥주 맛있어요. 네. 네. 홍커스 에일 느낌도 약간 있고. 풍미가 괜찮잖아. 근데 이건 좋네. 맛은 그렇게 막 너무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IPA는 풍미는 비슷하지만 엄청 쓰거든. 근데 그렇게 쓴맛은 없어요. 이거 되게 술술 잘 넘어가겠다. 그래요? 좀 더 드실라고? 꽈드려? 괜찮은데요? 또 깝시다 그러면. 갑시다. 한 병 더. TK배 술 좀 하나 봐. 배감동 술 싫어하던데. 네, 걔는 안 돼. 자, 그럼 또, 자. 네, 짠. 짠. 나름 괜찮아요. 네. 진짜. 괜찮네. 예상한 것보다 훨씬 좀 고급인 것 같은데? 오늘은 TK배를 모셨으니까 달서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달서가 있어. 달서가 달서. 있구나. 진짜? 달서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강서 달서가 세트거든. 정말. 네. 조금 아쉽네요. 달서, 다음에 달서로 먹읍시다. 네, 저희가 달서는 네. 내일 다른 게스트하고 모실 테니까. 정말. 자, 그래서 저희가 따봉으로 바라본 국민의당 수사 결과 대국민 네. 사과 네. 이거를 살펴봤고요. 김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뉴스는 네. 어떤 겁니까? 이것도 따봉이라고 보면 따봉이겠네요. 군함도. 군함도의 스크린 독과점 논란. 네. 이 스크린 독과점이 지금 네. 핫한 이슈기는 하니까. 핫하죠.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영화 코너가 따로 있잖아요. 네네. 보고 듣자 코너가 있는데 거기서도 군함도 얘기를 했고 네네. 거기서도 이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아직 방송되기 전인데 저희 김프로쇼가 시사 듣는 분은 시사 듣는 경향이 좀 있고 영화 쪽으로 많이 안 오시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래요. 거기서만 얘기하기엔 좀 아깝다. 그래서 제가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군함도가 지난주 수요일날 개봉을 했는데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개봉 당일날 26일 역대 최다 스크린인 2027개 스크린을 잡고 시작을 했어요. 네. 이제 우리나라 전체 상영관 스크린 개수가 어느 정도냐면 대략 2,700에서 2,800 사이로 봅니다. 네. 그러면 2,800이라고 맥스라고 놓고 봐도 전체 2,800개 중에 2,070개라니 이거는 거의 7, 80% 이상인 거잖아요. 너무한 거 아니냐 한 영화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물리적으로 이게 2,800개 중에 진짜 2,027개를 다 썼냐 그렇진 않아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한 스크린당 영화를 몇 개 복주로 걸 수가 있으니까. 퐁당퐁당 되더라도 그렇죠. 하나를 잡아먹는 게 되니까. 네. 그렇다 쳐도 진짜 많아요. 2027개의 군함도 스크린이 이제 등장하기 전에 제일 많았던 거는 작년 캡틴 아메리카 11호예요. 그때 세운 게 1954개였거든요. 네. 그때도 막 난리 났었어요. 이정이 아깝다고. 기억나죠? 네. 네. 1954개를 잡으면 어떡하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근데 이제 이런 스크린 독과점의 논란이 매년 있었어요, 매년. 근데 매년 스크린 숫자가 증가했죠.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네. 있죠. 예전에 조금만 기억해봐. 한 4, 5년 전만 해도 1,000개 잡았다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네. 말도 안 된다 그랬지. 네.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지금 2,000개가 넘어버렸어요. 이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부분이 뭐가 문제냐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가 될 게 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화란 거는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면 내가 돈을 넣고 돈을 많이 부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사업이잖아.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고 스크린을 2,000개 잡는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나라가. 법에 저촉될 것도 없어. 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상영해서 돈을 벌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법적으로 보면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로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문제 삼는 분들의 의견은 뭐냐면 영화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스크린뿐만 아니고 제작사, 영화사 그리고 영화관이 산업적으로 수직 계열화된 것이 네. 일종의 독점이 불러오는 폐해가 있다. 그렇죠. 라는 부분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저는 첫 번째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TK배가 네. 이상하게 영화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네. 네.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네. 이 다양성을 침해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침해하죠. 침해하나요? 네. 네. 버스 시간표보다 많다니까? 다른 걸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서울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못 느낄 텐데. 그래도 예술영화 정용관, 독립영화관, 이 작은 관들 많잖아요. 많지. 대구 그런 거 없어. 김기춘이 블랙리스트 뭐 해가지고 어쩌고 해가지고 돈 주지 마 뭐 해가지고 동성아투얼. 동성아톨이라고 네. 끊어가지고 망했거든요. 아, 진짜 망했어요, 아예? 그래서 딱 끊긴 다음에 네. 원래 그 동성아톨이 네. 어떤 분이 그걸 제일 처음에 극장을 냈냐면 원래 그 간판 그림 그리시던 분이에요. 영화가 극장. 간판 그리시던. 네. 그분이 근데 거기를 샀어요. 어. 원래 거기가 되게 소극장이었거든. 재개봉관 아니면 에로 영화 틀어주고. 뭐 내가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애용했단 말은 안 하겠어. 내가 그 최민수 형님 나오는 리허설을 내가 거기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네. 회원권 갖고 있었던 얘기가 있어요. 아 거기 싸게 해줬어.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 극장 샀어요. 사가지고 약간 이제 예술 영화 틀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원도 받고 지원금이 있었으니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영사기 돌리고 아내분은 매점에서 표 팔고 그 사장님이 직접 청소하면서 이렇게 저는 그때부터 거기 영화를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지원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버티다 못해가지고 문을 닫을 시점이었는데 네. 대구 독립영화협회랑 뭐 어떻게 해가지고 병원 운영하시는 분이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원금 받고 그걸 그래서 되게 잘 극복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오너가 바뀌면서까지 그걸 계속 유지한 굉장한 사례. 지역 영화협회나 이런 데랑 잘 융합해서 한 사례가 된 줄로 난 알고 있었네? 근데 그 병원에 갑자기, 형편 열어주셨나? 안 한다고. 그래서 그냥 내놓겠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대구 독립영화협회랑 동성아트 쪽에서 지금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막 청원서 쓰고 지금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해결 안 됐습니까, 그러면? 해결 안 됐죠. 근데 그걸 팔고 그래서 사람들 다 잘라버리고 근데 그 이유가 처음에 제가 그냥 보기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지원금 끊기고 저 사람 자선사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어려웠나 보다. 왜냐면 처음엔 자기가 그냥 자기 돈 꼬라박고 했으니까 병원 원장이 뭐 돈이 얼마 난 모르겠지만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독립영화협회 쪽 주장은 그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좀 이걸 끊고 그리고 그 이름은 그대로 가져가고 니네가 그럼 다른 거 해라. 나는 수익성 영화로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가겠다. 근데 그러면 또 이제 또 정권이 바뀌어가면 그러면 뭐 보조금도 나오고 할 텐데 그럼 그걸 기다리는 시점과 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막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뭐 지방 내려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아예 다른 영화를 본다는 옵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극장에 뭐 해? 하면은 한 편 내지 두 편이에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이란 부분을 분명히 침해받는 게 사실이고 네. 저희가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수직 계열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네. 요거예요. 영화 산업의 수직 계열화. 영화 산업은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크게 보면 두 파트예요. 만드는 쪽, 영화를 만드는 쪽과 영화를 트는 쪽, 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만드는 쪽은 뭐가 되겠냐? 제작사, 네. 감독, 배우, 시나리오 작가, 그리고 통칭해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배급사. 네. 네. 요 정도가 이제 만드는 쪽이에요. 그 만드는 쪽에서 우리나라 제일 큰 회사가 뭐냐? CJ ENM입니다. 네. 네. 그리고 2등이 뭐 쇼박스 네. 있는 거죠. 그러면 영화를 트는 쪽,
네. 당연히 트는 쪽 뭡니까? 극장이죠. 영화관. 그리고 세컨 윈도로 해서 이제 TV, 네. 케이블 TV, 인터넷에서 말하면 푹 같은 N스크린, 네. 뭐 이런 것들로 쭉쭉 내려가요. 근데 하지만 1차 스크린은 당연히 이제 멀티플렉스, 극장이죠. 네. 극장에서 제일 큰 게 뭐냐? CGV예요. 그죠? 그러면 만드는 쪽의 대빵인 CJ ENM과 트는 쪽의 대빵인 CGV가 같은 CJ 그룹입니다. 네. 한 식구예요. 이게 수직 계열화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 산업에서 모든 기능들을 단 하나의 회사가 1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그 회사가 결정하는 대로 산업 전체가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군함도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CJ ENM이 배급하는 영화거든요. 군함도가. 네. 근데 배급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 영화에 돈을 제일 많이 투자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군함도를 만드는 데 들어간 제작 예산의 대부분을 많이 투자하는 회사가 CJ ENM이다. 네. 그리고 돈을 많이 넣었으니까 많이 틀어야 되잖아. 네. 그러면 자기들이랑 한 식구인 CGV에게 얘기해서 상영관 많이 줘, 제발.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만약에 CJ가 CGV를 갖고 있지 않았고 극장이 다른 회사 소속이었다면 네. 그렇게 맘껏 극장을 달라고 할 수 있었겠냐? 요거는 약간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금 엄밀하게 말해보자면 사실 그럼 롯데 시네마에 가면 그걸 안 트냐? 롯데도 그냥 도배가 돼 있거든요. 그쵸. 군함도가. 그러면 그들이 말할 수 있는 논리는 너무 명명백백한 건데 자본주의 논리다 이건. 그러면 이걸 그럼 그 소지가 있긴 하고 그 수직 계열화가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지금 그런 걸 어떡하냐. 그럼 전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는 그럼 더 황당한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에 CG에서 영화를 만들었어. 그래서 CGV에 틀면 되는 거잖아요. 그 한국 영화가 2개가 나왔다 칩시다. 하나는 만들었는데 나쁘진 않은데 돈은 안 될 것 같아. 개봉을 안 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도 생긴다는 거예요. 생기죠. 그게 오히려 손해를 덜 끼치는 거거든. 극장에 틀었는데 한두 명 보다가 일주 만에 내린 거다. 내리겠다. 안 틀고 그냥 IPTV로 바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니네는 돈을 벌려고 이걸 만든 거지만 우린 이걸 극장에 걸라고 만든 거거든. 근데 돈을 벌려면 안 트는 게 나아. 그러면 이거 어차피 우리 회사니까 이건 틀지 말자. 딴 걸 더 틀어서 메꾸자. 이렇게 되면 그냥 영화가 사장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영화 몇 년을 기다려서 개봉하게 되는 이런 사태? 자, 이게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이게 불법은 아니거든. 2천 몇백일 가지고 군함도로 깔아버리는 게 불법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이 행위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가 무엇이냐면 다양성 이거는 둘째치고 영화를 만들어내는 편수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그 군함도 제작비가 한 300억 정도 추산되나 봐요. 네. 그러면 300억이라는 영화 제작비를 들여서 이제 뽑으려면 800만 이상이 극장에서 영화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 영화가 해외 시장에서 많이 잘 팔리는 영화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마켓에서 이 시장에서 본전을 다 뽑아내야만 된다는 상황이 있어요.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가 한 영화 관람 인구 한 2억 명 정도 된다고 봐요. 꽉 찼죠. 네. 그렇죠. 더 이상 늘어나기가 쉽지가 않아. 인구가 5천만인데 2억 명이 본다는 거는 볼 만큼 다 번다는 얘기거든요. 네. 2억 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전체 시장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요. 한 10,000원 정도로 티켓값을 계산해봐요. 그럼 2조 시장이에요. 네. 딱 2조예요. 그러면 맥스 2조 시장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절반은 극장 거니까 한 1조 정도가 만드는 사람들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인 거예요. 똔똔이라고 가정할 때.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 실제로 1년에 영화를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맥시마이즈 1조예요, 1조. 투자 비용이. 그럼 그 1조를 가지고 100억씩 쭉 나눠가지고 영화를 제작하면 100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한 편이 600억을 쏟아봐봐. 500억을 쏟아봐봐. 그러면 영화 제작 편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1조 안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제작비가 큰 영화가 나오면 나올수록 작은 예산의 영화들이 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일단 그게 문제예요. 편수가 줄어든다는 게.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을 많이 넣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뽑아야 되잖아. 네. 그러면 흥행이 될 수밖에 없는 영화로 스토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뭐냐면 천만 영화의 공식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천만 영화의 공식들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심파, 국뽕. 심파, 국뽕 이런 영화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영화의 편수가 줄어드는 다양성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소재의 다양성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천만 영화를 생산해내기 시작한 게 2003년, 4년 이때요.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 네. 두 편이 이제
천만 영화를 시대를 개막을 했는데 그 뒤부터는 거의 이제 최근에는 매년 한두 편씩 나오고 있죠. 네. 천만 영화가 탄생하는 엄청난 영화 강국이다. 막 이렇게 그런 논조의 뉴스가 많은데 저는 생각할 땐 천만 영화는 오히려 우리나라 영화계의 재앙이에요. 비정상이 비정상. 네, 재앙이에요. 네. 차라리 500만짜리 영화들이 여러 편 나오는 게 훨씬 그렇지.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천만 영화가 등장하면서 영화사들이 우리도 천만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5, 6편 만들 수 있는 돈을 한두 편에 때려 넣죠. 그 한두 편에 때려 넣으면서 영화 편수가 줄어들고 흥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재 자체의 다양성도 줄어드는 거예요. 네. 편수도 줄고 제작할 수 있는 소재 자체의 다양성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핫한 스타는 한정돼 있죠. 그렇죠. 스케줄이 없어, 스케줄이. 네. 맞은 스케줄이 없어. 네. 네. 배우들도 그 풀이 줄어들고. 네. 그러니까 핫한 배우, 송강호 같은 배우가 다양한 영화에 네.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해주는 게 영화 팬들을 위해서도 좋고 영화 사람을 위해서도 좋은 건데 천만 영화에 일단 송강호 꽂아놓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영화가 나올 영화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야, 그 배우들이. 그러면 천만 영화가 탄생하는 거는 우리 같은 시장이 좁은 나라에서는 재앙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황소개구리 같은 걸 키워버리는 거야. 그렇죠. 생태계를 망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시네마에서 맨날 얘기하는 헐리우드 작품들은 막 1억 불, 막 1억 5천만 불 이렇게 돈을 네. 때려 넣잖아요.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막 몇 수십 배 많은 제작비를 때려 넣는데 이 천만 영화에 들어간 300억이 큰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그건 그렇지가 않아. 미국은 전 세계를 향대로 세일즈를 하는 나라잖아요, 영화를. 그렇지. 그 나라에는 그리고 그런 블록버스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이 계속 나와요. 시장이 크니까. 네. 그걸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작은 나라에서 한국 영화가 전 세계 월드와이드로 이렇게 팔려나가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영화사들이 천만 영화들을 노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영화 산업 전체가 결과적으로는 스토리가 빈약해지면 영화가 산업이 붕괴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천만 영화, 2천만 나와서 굉장히 훌륭하다고 하지만 이런 상태로 계속 몇 년 가다가는 영화 산업의 토양 자체가 망가질 겁니다. 이 불행을 막는 첫 시작이 뭐냐? 수직 계열화를 깨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정말 뜬금없지만 따봉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네. 국민의당이 초심을 막 찾겠다 어쩌죠 했잖아. 네. 그 안철수가 그거 입법 추진한다 어쩐다 그랬었거든. 그랬었지. 네, 네, 네. 그거 하신다? 그럼 내가 따봉 2개를 딱 날려드린다. 내가 대구 사람 대표로서 따봉 네. 2개를 딱 날려드리겠다. 자, 그게 만약에 보세요. 되게 하면. 네. 뭐 길어지는데 짧게 설명하면 수직 계열화를 깨는 것에서부터 왜 시작이 되느냐면 아까 설명했던 만드는 쪽과 트는 쪽 두 개 네. 큰 주체가 있다고 했지만 그 두 개를 서로 같은 회사가 소유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만드는 애는 만드는 애만, 극장은 극장대로만 이렇게 분리를 해야만 합니다. 네. 그래야 사실 CJ 그룹 내에서도 저도 CJ 다녔었지만 CJ E&M이 영화 틀으라고 해서 CGV가 틀 것 같아? 안 틀어. CGV가 갑이에요. 네. 돈 벌어오는 건 CGV거든. 그렇지. CGV가 CJ E&M 영화를 트는 이유는 뭐냐면 걔를 틀어야 돈을 버니까예요. 그렇죠. 네. 2천 몇백 개를 확 틀어 제껴버려야 짧은 수익 내내 극장도 수익을 쫙 뽑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익 관계가 서로 공생 관계가 생기지 않게 그럼 CJ E&M은 CGV가 있기 때문에 믿고 300억을 때려 넣는 거예요. 네. 서로 분리가 돼야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영화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300억짜리 영화를 감히 함부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네. 100억 이내로 사이즈 좋게 만들어서 이 극장에도 걸고 저 극장에도 걸고 장기 상영도 걸고 이렇게 전략을 다양하게 풀어야 영화가 다양해지는데 나에겐 CGV가 있으니까 그리고 CGV는 나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지 300억을 과감히 때려 넣는 겁니다. 네. 이거를 분리를 해야 돼. 그렇지. 네. 분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지. 300억을 펀딩을 하는데, 네. 한 절반은 위안화고, 네. 한 절반은 N화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면 츠모부키 사토시도 나오고, 네. 오삼이 연출하고, 그게 네. 훨씬 월드와이드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한 1억 명 보게 만들면 되잖아. 동남아 합쳐가지고. 물론 그랬다가 망한 뭐 마이웨이 이런 영화가 있긴 한데 수직 계열화 문제는 네. 사실 영화의 종주국인 네. 영화를 만들어낸 헐리우드에서 이미 옛날에 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접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막 따라가가지고 돈 번다고 좋아서 할 일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긴 안목에서 생태계적으로 보면 네. 빨리 고쳐야 되는 게 맞다. 이게 그러니까 김기춘이 자기가 유신헌법 만들었을 때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절대 포기를 모르는 남자가 됐잖아요. 그럼 비슷한 것 같아. 그렇죠. 왜냐하면 헐리우드가 그때 골든 에이지라 불렸거든. 음. 그때 걔네는 어마어마하게 막강했잖아. 네. 우린 이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 이 양반들이. 아이고 예. 쪽수 자체가 달라서. 그게 그러니까
뱁새 다리 찢어지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치. 예. 그러니까. 예를 국내에서도 예를 들어볼게요. 음. CJ CGV가 그리고 CJ ENM이 지금처럼 한 식구가 돼 있는 게 이제 수직 계열화라면 과거에 메가박스와 쇼박스가 한 식구였어요. 그렇죠. 오리온이 소유하고 있을 때. 네. 근데 쇼박스는 쇼박스대로, 메가박스는 메가박스대로 이제 같은 회사가 아니에요. 네. 두 회사가 그 뒤에 오히려 더 자기 경쟁력이 강해졌어요.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스크린 독과점이 막 2,000개, 막 3,000개 두고 보세요. 지금은 2,000개라고 뭐라고 하지? 내년에 2,500개 분명 등장한다. 그렇지. 이대로 놔두면. 그렇죠. 독과점이 된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수직 계열화를 분리시킬 때부터 독과점이 안 생길 거라고 전 봅니다. 욕하면서 본다. 욕하려면 봐야 된다. 저는 그러려면 안 본다. 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아요. 자, 봐봐요. 그러려면 안 본다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영화 산업이 붕괴되는 거라니까. 그렇지. 네,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난 TK 배니까. 네. 싹 다 이렇게, 어? 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레퍼런스가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사실 자본이라는 거는 아니 이게 위법만 아니면 아니 무슨 소리야 돈 벌어야지 라고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룰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시장이 형성되고 그게 계속 갈 수 있느냐 얼마나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네.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몇몇 사람들이 뭔가 기록을 세우면서 열광하는 것이 결코 긴 안목에서 보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바로잡아야 되는 게 맞고 그냥 문화적인 다양성, 그러니까 많은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해치지 않느냐라고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김 선생이 한 얘기를 그렇죠. 조곤조곤 하시면서 아는 척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 심플하게 생각해 볼게요. 아주 짧게만 설명해. 크게 넣고 크게 먹자는 게 지금 2,000개 스크린 독과점의 논리예요. 그렇죠. 돈을 세게 베팅해서 세게 뽑아 먹는다. 1년 장사를 한 번에 끝낸다라는 이제 자본주의 논리인데 이게 자본주의 논리로만 보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가능하려면 그러면 전체 시장을 2조짜리를 3조로 키우고 4조로 키우고 5조로 키우는 노력이 있어야 그렇지. 크게 넣고 크게 먹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마블에서 돈을 세게 넣잖아요. 그거는 시장 사이즈를 키우는 역할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시장이 안 커져. 이게 끝났어.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크게 넣고 크게 먹기 경쟁만 하다 보면 큰 놈만 살아남고 황소개구리 한 놈만 크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황소개구리가 잡아먹을 개구리가 없어져 버리면 거기에는 개구리가 살지 않는 동네가 되는 겁니다. 영화가 없어져 버릴 거예요. 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야 오늘 따봉으로 시작해서 스크린 독과점. 야, 오늘 내용 괜찮았어? 콘텐츠 괜찮네. 의식의 흐름대로 갔는데 괜찮나? 좋네. 술 한잔 해야 되네. 야. 그래야 이 방송이 잘 되네. TK배 안 불렀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게. 대구 동성로 이런 거 안 나왔거든. 야, 이거 좋잖아. 괜찮네, TK배.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네. 종합평점입니다. 자, 오늘 TKB한테 너무 몰아준 것 같은데. 어제, 따봉 알죠, 따봉. 어제 배준현 어떡해. 걔는 안 돼.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국민의당과 따봉, 그리고 스크린 독과점까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네. 강서 맥주와 함께. 네. 뭐 하여튼, 저희가 가벼운 이야기지만 나름대로 통찰과 뭐 이런 거 고민들을 담아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코너니까요. 뭐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즐겁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또다시 다른 분과 함께 그쵸.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딴 사람이랑 해. 네.